포럼을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수고해 주실 그 조성준 교수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교수님의 전문 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이고요. 주요 양력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비상임이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4대 및 제5대 위원장을 역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조성준 교수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X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산업가치 창출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DX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제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제조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은 결국 데이터를 어떤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만들어내고 AI가 출력하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액션을 취함으로써 제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것이 빅데이터고요. 가운데 있는 이 인사이트가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만드는 AI는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면 AI를 못 만드는 정도로 지금 거의 99.99%의 AI는 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AI를 구축을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화살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 머신은 컴퓨터를 뜻하는 거고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뭐 AI 전문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AI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 AI를 우리가 현업에서 활용함으로써 어떤 AI가 없을 때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AI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더 나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것을 하는 이 두 번째 화살표에 를 우리가 비즈니스 액션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을 우리 결국은 누구냐? 담당 임직원입니다. 바로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줌에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엑스퍼트가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은 다 이쪽 오른쪽에 담당 임직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런 국수를 셰프가 조리해서 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이걸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기쁨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제조 분야 빅데이터 AI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굴삭기입니다. 굴삭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든 두산 인프라코어와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가 협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엔진을 두산이 만들고 있고 그 두산의 엔진을 만들면 이 굴삭기를 제조한 밥캣이 판매를 하는데 이 굴삭기를 구매한 사람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AS로 가죠. 그 AS 중에 엔진 때문에 AS가 발생했다. 고장이 발생했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산에 그 AS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어떠어떠한 증상을 보였고 뭐가 문제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AS 데이터와 검사 데이터, 이 검사 데이터는 이제 사내 데이터죠. 우리가 엔진이든 어떤 공산품이든 모든 공산품은 사실은 출하되기 전에 다 검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간 건데 그렇다면 왜 검사를 통과한 것이 어떻게 고장이 날 수 있는가? 가장 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만 우리 제조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러운 현실이죠. 검사를 다 했는데 왜 나가서 AS로 다시 돌아오는가? 그것도 제조불량이라는 딱지를 달고 왜 돌아오는가? 그렇다면 제조불량의 그 증상과 검사 결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제 데이터 두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이게 이제 품질 관리고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텍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결국은 이것들을 원인들을 알아내는 거죠. 또는 증상들을 알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가치를 만듭니다. 선박 건조 과정의 사례인데요. 이런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작업은 보통 그 조그만 블록, 마치 우리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큰 덩어리를 집을 짓듯이 선박은 굉장히 작은 블록들을 붙여서 선박을 만듭니다. 뭐 제가 지금 작다고 했지만 그 작다는 건 이제 선박 대비 작다는 거고 실제 그 블록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죠. 약 200개의 블록이 있고요. 얘네들이 그 조선소 내에 수많은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약 6천 회 정도의 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됨으로써 이 공장을 막 다니는데 뭐 페인트도 칠하고 거기에 이제 전선도 연결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그 사이에 어디선가에 이제 블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200개가 6,000번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박 건조 과정의 그 어소시에이션 분석을 통해서 딜레이를 파악하고 결국 이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건조 기간을 단축하고 병목을 없애는 그런 이제 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조 관리인데요. 시스템 에어컨의 가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잠시 후, 여기서 미래라고 했는데요. 이 미래가 뭐 내년, 뭐 다음 달 이런 게 아니라 뭐 10분 후, 30분 후, 1시간 후, 이 정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로드가 얼마나 걸릴지, 뭐 1분 후가 될 수도 있고 30초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로드를 추정해내는 걸 통해서 운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수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반도체가 어떠한 온도와 어떠한 가스의 농도와 그런 환경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공정이 한 300에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그 공정마다 어떤 상태인 경우에 가장 얘가 품질이 좋은지. 왜냐하면 공정이 하나 끝날 때마다 품질을 사실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그 웨이퍼에 대해서 품질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라트에 25장의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장 정도만 꺼내서 실측을 하고요. 나머지 24장은 아, 이 실측한 애랑 똑같은 환경에서 했으니까 똑같겠지 하면서 넘깁니다. 바로 품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공정 센서 값과 실제 우리가 25장 중에 한 장에 대해서는 품질을 측정을 하니까 그 측정 값과 센서 값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리그레션도 쓰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쓰고 뉴럴 네트워크도 써서 품질을 그러면 24장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은 24장에 대해서 품질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을 통해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다시 선박이 나왔는데요. 선박의 스펙을 보통 선주들이 줍니다. 조선소에 뿌립니다. 내가 이러한 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선소에서 아, 그 배를 만들려면 이런 배를 만들려면 우리가 50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금액은 뭐 5천억이 듭니다. 500억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박의 스펙을 가지고 건조 기간을 예측하고 또 건조 비용도 예측해서 선주에게 비딩을 합니다. 그럼 선주가 여러 회사에서 온 비딩 내용을 보고 비드를 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런 스펙을 보고 건조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고요. 비용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래서 비드를 따야 됩니다. 계약을 따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내가 그 500을 걸리는 걸 내가 잘못 예측해서 한 450일 만에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50일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50일을 딜레이를 시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굉장히 큰 금액이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 선박의 스펙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조 기간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디시전 추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대우조선 해양에 이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제가 거의
굉장히 한참 전에 이걸 했던 건데요. 아변 공정에서 롤에 대한 조업을 할 때 이 롤을 마치 그 이제 만두피를 그 롤러에다가 우리가 만두피를 이렇게 얇게 두꺼운 만두피를 얇게 펴잖아요. 마치 철판 5mm 철판을 1mm 철판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그 롤러에 힘을 줘야 되는지 그 최적의 압력을 찾아내는 것도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소결이라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는 철강을 덩어리 철강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게 덩어리가 돼야만 고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루를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물을 반죽을 해서 예, 그 철강석 가루를 물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오븐에다가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인데 거기서 이 오븐이 이렇게 펠릿 모양으로 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고 밑에서 불을 떼주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이 펠릿 그러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게 적절한 그 속도를 조절해주고 최적의 속도를 찾아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공정 최적화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추진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하자면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우린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에서 어떤 것들을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고 의사결정을 해서 밸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로 각자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네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AI 기획이고요. 두 번째가 머신러닝을 합니다. 즉 데이터로부터 AI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 단계가 AI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고 마지막 단계가 AI 인사이트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앞에 이런 말씀 드렸죠. 데이터가 AI가 되고 AI가 밸류가 된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말씀드렸는데 1번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1번이 바로 기획인데요. 기획이라는 거는 바로 가치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AI가 뭔지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가?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처음에 주문이라는 과정이 있죠. 주문은 우리가 에, 밥을 먹을 사람이 메뉴판을 보면서 주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에 추우면 이 중에서 따뜻한 음식을 고를 것이고요. 내가 더우면 시원한 걸 찾겠죠. 어제 과음했으면 뭔가 해장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른 게 바로 파스타예요. 난 오늘 파스타를 먹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셰프가 재료를 찾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조리하고 마지막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리와 식사 전 단계가 바로 기획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한 조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있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찾지를 못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별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주는 거를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럼 누가 이걸 해야 될까요? 바로 기획이나 이 의사결정은 다 담당 임직원이 합니다. 이 2번만 데이터 가지고 AI 만드는 것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어.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획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획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여러분이 무엇이 가치인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셰프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과음을 했는지, 몸이 추운지, 더운지, 제가 원래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거나 해와라. 그러면 이제 저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를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저 본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획은 바로 아까 파스타를 먹는 사람, 그 임직원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데이터화시키고 어떻게 이거를 AI로 만들고 또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을까라는 그 전체적인 그림,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요리 못합니다. 저 파스타 할 줄 몰라요. 전 피자도 만들 줄 몰라요. 네. 그렇지만 저는 맛이 어떤지 알고 어떨 때 파스타를 먹고 싶고 어떨 때 피자를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 냉면을 먹고 싶고요. 제가 먹고 싶은 그 수많은 음식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떠한 AI를 내가 필요로 한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셰프에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AI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런 AI를 만들어 와. 내가 좀 써야겠어. 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최소한도의 AI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AI 관련된 직무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엔지니어, 요건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요거는 이제 AI를 만드는 사람, 요거는 다양한 AI에 대해서 새로운 AI를 만들어내는 사람, 말하자면 레시피 만드는 사람이고, 요거 요리사라고 보시면 되고, 엔지니어는 식재료를 준비하는 사람, 뭐 농부부터 시작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식재료 다듬는 사람이 전부 엔지니어에 들어. 애널리스트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바로 소위 비전문가로서 데이터를 좀 다루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이 기획자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AI가 필요하고 그 AI를 만들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예요. 이 기획 능력은 다행히 결국은 우리가 이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티즌이라는 건 각자의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품 개발 쪽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조도 있고 품질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구매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 마케팅도 있고 그 후단에 굉장히 많죠. AS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 각자가 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시티즌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민이죠. 각자의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한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3, 4주 정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나 통계, 머신러닝, 최적화를 배우고요. 실제 밸류 창출하는 기획도 해보고 실제 각자 데이터로 AI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3, 4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렇게 요리 학교 가서 2년씩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제가 말씀드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요리 학교 가서 2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가서 주말에 2시간씩 한 6주 정도 배우면 이탈리안 쿠킹이 뭐다. 프렌치 쿠킹이 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음식점에 가서 정확히 셰프한테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프랑스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빅데이터 활용 전략 및 분석 방법론을도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딥러닝 기본 과정도 있고 이렇게 뭐 15시간씩 있고요. 또 챗GPT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시간이 좀 짧아요. 요거를 한 3배 정도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어, 스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경영진의 역할은 CEO가 이런 비전과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나 AI는 CEO의 아젠다예요. 뭐 CIO의 아젠다도 아니고요. CMO, 마케터의 아젠다도 아니고요. CHO의 아젠다도 아니고 CEO의 아젠다고요. 이분들이 바로 해야 될 게 담당 임직원에 대한 1단계, 0단계가 바로 교육 투자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뭐 무엇을 할지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투자 또는 그 장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감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가능한 한 줄이고 데이터에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팩트 기반의 인사이트를 이용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문화, 사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필요하면 분석가를 영입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렌치 쿠킹, 이탈리안 쿠킹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게 내 입에 맞아. 난 이런 걸 먹고 싶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요리하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셰프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 분석가가 셰프라고 말씀드렸죠. 뭐 셰프를 우리 집에 불러서, 뭐 일주일에 2번씩 저녁 때 와서 나한테 뭐 무슨 이탈리아 요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먹고 싶고, 잘하는 사람의 손맛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경영진도 AI 빅데이터에 대한 인류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에는 IoT 덕분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AI가 등장하면 내가 직장을 잃는다 그러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최선인가?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왜? AI가 없으니까요. 내가 AI로 내 일의 3분의 1을 덜어낸다면 그 나머지 3분의 1 그 빈 시간 동안 지금에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고 전략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본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AI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요. 또 반복적인 일. 또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AI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다. 또한 제대로 된 기획을 할 수 있어야만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모든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이 필요합니다. 마치 엔지니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또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루는 것처럼 일종의 기본 소양이 돼야 되고요. 모두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4주면 충분하고요. 사실은 줄이면 한 3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먼저고 그 교육을 꼭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프라 전문가용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그 이제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질문이 좀 자료 중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질문이 그 하나 있었는데요. 그 레트론의 이충국 대표님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수 수료 교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국 대표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수 수료 교과목은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는 그 로 데이터라 그러죠.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러 멀티 소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이런 것들을 기술을 배워야 되죠. 그런 약간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의 SQ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것도 좀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분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 같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수 수료 교과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뭐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 강의 후에라도 추가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께 추후에 좀 요청드려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첫 번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조성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